핫쌤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 제목이 과격하죠. 엉터리 개판 NCS 더러운 구판을 걷어라.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NCS 관련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펼쳐봤습니다. 펼쳤더니 이 문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미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 문제, 이 데이터가 눈에 익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죠.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접근 방식을 두 가지로 놓고 봤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문제풀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문제풀이. 이제 문제 원리, 개념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읽고 단위를 확인합니다. 자, 선택 1번 저축액을 묻고 있습니다. 자, 저축률, 비율로 구성된 표를 통해서는 저축액이라고 하는 측정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축률은, 비율은 측정치가 아니고 산출값입니다. 그래서 판단 못합니다. 2번 모든 연령대에서 2010년의 저축률이 2008년보다 높았다. 그래서 2010년과 2008년을 비교하라는 거죠. 2008년, 2010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높았습니다. 비교 떨어졌네요. 비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50대의 저축률이, 자, 50대의 저축률이 증감 추이가 가장 적은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자, 이 진술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범위 개념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범위는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자, 30대 이하 최대값은 저축률 81.1, 최소값은 68.2입니다. 계산하면은 13 정도 나오네요. 40대 최대값 70.3, 최소값 60.5, 그래서 10 정도 나오죠. 50대 최대값, 최소값 계산하면 5, 60대 최대값, 최소값 계산하면 13 정도 나오고, 70대 최대값, 최소값 계산하면 15 정도 나옵니다. 범위가 가장 적은 놈이 가장 몰려있다 이 뜻입니다. 최소값, 최대값 차이가 별로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범위 개념으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2008년 대비 2012년 저축인은 가장 큰 폭 증가했다. 2008년과 2012년 인원을 갖다가 비교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고 하면은 150 정도 차이 나네요. 계산하고 하면 19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0대가 아니라 70대야죠. 답은 3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학생 입장에서 답을 찾았는데 이제 교수자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2015년 2월에 공개한 NCS 예시 문제 원문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정말 같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같습니다. 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론을 가지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국민들의 연령대별 저축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나이대별로 저축을 하고 있을까? 두 번째, 얼마를 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자, 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나이대별 표본입니다. 조사 대상자를 몇 명을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나이대별 동일하게 1000명 동일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인구 분포를 고려해서 달리 할 거냐. 가장 쉬운 것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죠. 자, 70대 이상이 582명이기 때문에 1000명을 가정하고 조사 대상자 1000명을 두고 보는 겁니다.
1000명을 가정했을 경우 63명이라면 그 저축률은 6.3%야 되죠. 이것은 27.1, 44, 46.9, 58이니까 58.2가 돼야 됩니다. 근데 비율이 다릅니다. 이 저축률과 이 저축률이 또 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그렇다면 인구 분포를 고려했다고 가정하고서 실제 표본 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표본 값 분의 조사 대상자 수분의 63 응답자는 72.8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서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n 값은 계산하기 쉽죠. 63 나누기 0.728 하면 숫자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30대 이하는 86.5, 40대는 447.9, 50대는 743, 2가 되고 60대는 985, 3, 70대 이상은 21, 01.1이 됩니다. 자, 이 표본을 놓고 보십시오. 타당성이 없습니다. 인구 분포를 고려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30대 이하는 86명을 주고 70대 이상은 2100명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표본수를 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의미가 없는 정보입니다. 결국은 조사자가 술에 취해서 지 마음대로 질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사 대상자 수, 사람 수는 어쨌든 간에 양의 정수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소수점이 다 찍혔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사람을 토막 내서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수의 이치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엉터리 개판입니다. 그야말로 문제를 위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주고 여러분들 능력을 평가하겠답니다. 이렇게 문제를 위한 문제 같으면 여러분들이 20년간 그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엉터리 개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앞에 논란의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계산을 할 수 없게 문제를 출제해 놓고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위한 문제를 풀면서 답을 찾을 것 같으면 20년간 공부를 왜 할까요?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NCS 워크북이 개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2015년에 산인공에다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다 틀렸다. 이게 뭐냐. 그렇게 해서 산인공 담당 팀장 그리고 NCS 워크북 집필자 출제회사 대표 2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맥킨지 스킬의 전문가 대가이신 분이 또 왔습니다. 이분이 나 얘기를 듣고는 자기도 다 봤다. 많이 틀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지금이라도 이를 만든 원작자들을 모아서 제기된 이슈를 검토시키고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산인공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이름으로 보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죠. 이와 같은 근본 원인 때문에 문제 자체가 개판인 겁니다. NCS 출발 자체는 취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면 연수기간 때 이와 같은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NCS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업 활동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기 때문에 적응력이 좋아지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교육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 개판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고서 여러분 능력을 평가하겠답니다. 이 문제, 이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설명이 따라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문제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엉터리 개판 연수에서 이 거둬야 하는 겁니다. 이 거둬야 합니다. 여러분들 20년간 공부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왜 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학교에서 공부한 그 이론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론 자체를 갖다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계산도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산을 하라 그러고 엉터리 개판 문제 가지고 여러분 능력을 평가하겠답니다. 이거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